안녕하세요, 이민차입니다. 이 시간은 일반인의 사주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임자년, 임자월, 신묘일, 경인시에 해당합니다. 사주에 수오행이 아주 태왕합니다. 수가 태왕하면은 화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는 화가 없습니다. 화가 없으면 또 토를 찾는 것이 일반적인 치용법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수가 식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수격에 해당합니다. 종주체가 식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국에 화가 없더라도 화가 용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화가 없더라도 식상 용인격에 해당하면은 화를 용신으로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식상 용인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화토가 겸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화를 생해주는 목은 희신이 되고 토를 보호하는 금은 한신이 됩니다. 여기서 금이 수를 생하면은 마이너스 한신이 되고 목을 극하면은 플러스 한신이 되는 것입니다. 수는 이 사주에서 기신에 해당하고 불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를 생해주는 금 역시 기신이고 불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과 불용을 구분하여 사주 원국을 살펴보면 연월은 인생 전반기에 해당하고 일신은 인생 후반기에 해당합니다. 인생 전반기에는 상관, 경관하니 남자 인연이 쉽지 않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즉 연애는 할지라도 결혼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운에서 화토운, 용신운이 들어오면은 결혼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주는 금수상관이기 때문에 금수상관은 관살 혼잡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금수상관 요경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주의 일간은 신금으로 완성품, 제품을 의미한다면 임수는 그 완성품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아주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빙판에 해당하므로 임수로 신금을 깨끗이 씻을 수 없다는 것이 흠인 것입니다. 그래서 씻지 못하여 신금은 욕구불만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씻어야 할 물이 있음에도 빙판이 되어 씻지 못하니 그 찝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금수상관은 요경관, 즉 화를 원하기 때문에 화를 내가 취하지 못하는 그런 운에서는 욕구불만이 쌓이고 히스테리 증세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 전반기는 자묘형이 동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재생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 운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기에는 인목이 동하기 때문에 병신, 암압으로 인중의 병화를 당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재물을 가진 남자를 끌어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목은 생화하기 때문에 역마성 재물이고 활동성 재물에 해당합니다. 신묘일과 임자월은 자묘 형살에 걸려 있기 때문에 부모 형제와는 불화 갈등 관계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즉 식상이 발달했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고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묘형이 되기 때문에 순목으로서 생활을 하지 못하므로 고부간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묘목은 남편의 부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시부모와 갈등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신금이 절퇴지에 임하고 있어 호흡기, 기관지, 폐질환 등을 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 자리에 승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묘행이 되기 때문에 남편은 가정에 무심하거나 무관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시부모와 갈등 관계로 인하여 눈물겨운 시집살이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울로를 보면은 신의 경술, 기유, 무신, 정미, 병호, 즉 수운에서 출발하여 금운을 거쳐 화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작은 기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려웠음을 의미하지만 말년으로 갈수록 용신운으로 대길한 사주라 할 수 있습니다. 금수운은 불용의 운이지만은 화토운은 용의 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불용의 운이지만은 경술대운은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술토는 화토용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술은 인술화국을 이루고 해서 목생화 화생토 함으로 술운에서는 발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술운에 이 시기에는 좋은 직장, 좋은 남자의 인연이 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 중에 정화는 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인연이 되는 직장이나 남자와는 계속 인연을 이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유대운은 금생수하지 않으므로 대체로 무난한 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급은 승목을 묘유충으로 잘라주기 때문에 플러스 한신으로 희신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신대운은 같은 금운이지만은 신자수국을 이루어 금생수함으로 마이너스 한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대운은 다소 흉함이 있는 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대운 하반기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6 정미대운부터는 대길한 대운입니다. 특히 미토는 묘미, 목국을 이루어 습기를 제거하고 목생화로 화용신을 도우니 발복하여 재물운도 좋아지고 남편운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병호대운도 길한대운이나 자자 도충 허자의 오화가 상실되므로 부함은 있어도 귀가 다소 손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관은 상관경관으로 잡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호술 화국으로 직장운과 남편운은 좋아지는 것입니다. 대교수는 삼자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삼자토론에서 허경영의 3.3 정책이 폭발해 주어야 서울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 맞습니다. 삼자토론이 아니면 파급력도 확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삼자토론에 지지율 3위가 나가지 못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과 달리 언론은 왜곡되어 보도하였습니다. 불공정한 언론 보도에 지지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돼지 취급받는 데 대해 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허경영을 죽이고 있습니다. 허경영을 사이비 교주로 음해하고 안티가 도처에서 방해 및 음모 공작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교집단 프레임으로 허경영의 기세를 주눅들게 하려고 불법과 불공정한 보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은 추악한 언론의 음해 공작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언론의 꼼수 전략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더 이상 속아서도 세뇌되어서도 안 됩니다. 가짜 뉴스를 생산 유포한 언론에 대해 법적 소송으로 싸워야 합니다. 언론의 방해, 장벽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 것입니다.